네, 안녕하세요. 2026년 8월 20일 시장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역시나 이거를 빼놓고,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어제 장 마감 후에 이제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기습 발표인데, 사실 모두가 다 하이닉스가 아직은 좀 정리가 된 게 아니어서 좀 늦어질 수도 있겠다. 한간에 사실 최근에 중복 상장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여러 노이즈로 인해서 그쵸. 삼성전자가 먼저 발표하고 나서 그 흐름에 따라서 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좀 결정하면서 아마 연말 정도로 모두가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기습적으로 좀 더 빠르게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 반응은 굉장히 어떻게 주가 상승으로 지금 제대로 반응을 하고 있죠. 그래서 현재 지금 170만 원 터치하고 나서 좀 눌림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, 자, 그런데 여기 구간에서 지금 40조라는 가격, 이 금액이 사실 막 이렇게 와닿진 않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 좀 정리된 데이터를 통해서 상반기에 좀 그걸 제가 지금 텔레그램에 올려드린 게 있었는데, 자, 볼게요. 보시면은 일단 요겁니다. 자, 40조에 대한 이제 자사주 취득 소각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 기간에 대해서 상반기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코스피 전체 매도 금액 데이터가 149조라고 합니다. 그리고 기간의 상반기 매수가 약 한 35조, 그 개인이 상반기 매수가 한 100조 이 정도라고 하는데,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3개월 동안 40조에 대한 자사주 매입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전량 소각하는 거잖아요. 와, 그러면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3개월이라는 기간을 분기로 봤을 때는 1분기잖아요. 그래서 그 흐름에서 지금 금액적인 부분이 이렇게 좀 봤을 때는 확 와닿지 않나요? 그렇죠? 예. 그러면서 지금 이게 단독 기사여서 좀 의심은 하고, 그런데 100조가 얘기가 나와요, 삼성전자가. 그래서 삼성전자도 아마 8월 중에 이제 아무래도 좀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할 거다라는 부분이 있는데, 어쨌든 규모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보다는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.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나 요 흐름에서 과연 어떻게 발표가 나올지, 그러면은 이게 사실 트리거적인 부분으로 작용했을 때 확실하게 하반기에 이 7월부터 미친 듯한 변동성, 그리고 레버리지 등 사실 지금까지 이슈가 많잖아요. 이번 주도 보니까 다시 변동성 나와주고 있고, 그거를 다시 다 말끔하게 씻어 버리고 새로운 추세가 잡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쨌든 시장에 대한 얘기와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를 하면서, 어쨌든 요거를 많은 분들이 보진 않더라도 어쨌든 저는 제 공부용으로도 그리고 제가 시장을 플로우로 보는 데 있어서 참고용으로도 기록용으로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, 물론 결이 같거나 성향이 같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디테일하게 잡아갈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부분이 이제 유니트리가 이제 상장을 했잖아요. 성공적으로 좀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피지컬 AI 그 로봇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로봇의 시대를 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젠틱이라든지 어질리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지금 다 상장 IPO 좀 대기 중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,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제가 사실 연초에 우리가 로봇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모든 종목들이 다 갔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좀 실체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.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일단 중심은 로보티즈, 레인보우 로보틱스, SPG 이렇게 좀 중심을 잡고 보면 될 것 같고, 요것들을 제가 한번 오늘은 차트가 좀 어떤지, 기술적으로 지금 타이밍이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떤지에 대한 플로우라든지 추세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습니다. 일단 코스피가 어제 다시 눌림을 받고 오늘 다 이거를 회복해주는 모습이잖아요. 보시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어제 하락분을 다 돌려놓고 장악해줬고,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제 하락을 다 장악해주고 있고,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향성은 이렇게 좀 정해서 말씀드릴게요. 이게 하나씩 확인됐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0만 원에 대한 것까지는 회복 가능성, 그리고 나서 충분히 전 돌파하고 나서 새롭게 다시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좀 기대를 갖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170만 원
터치를 했기 때문에 200만 원 뷰까지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갖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코스피는 7,000 돌파 안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요 뷰를 좀 가져가고 흔들리지, 그러니까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고 이런 뷰를 갖고서 좀 중심을 잡아가면은 조금 더 변동성을 어떻게 좀 대응할지에 대한 게 가시적으로 여러분께 좀 이제 기준이 만들어질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고, 그렇다고 뭐 코스닥이 막 뭐 삐리삐리한 것도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오늘은 좀 긍정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모더나의 암 백신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프리장의 바이오들이 굉장히 좋았죠. 자, 그런데 사실 mRNA라는 거는 물론 이 기존으로 우리나라도 뭐 올릭스, 뭐 에스티밤, 뭐 어쨌든 올리고핵산 등 관련돼서 실제로 이거 기반으로 뭐 CMO라든 CDMO 쪽 하고 있고, 뭐 바이넥스, 그다음에 뭐 바이오니아, 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? 뭐 삼양바이오팜 등등 있습니다. 삼양바이오팜 약간 좀 실체 있는 부분도 있고 알지노믹스도 있고. 자,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는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제가 뭐 알테오젠 계속적으로 커버해 나가지만 알테오젠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키트로다 병행용법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. 이게 어디입니까? 머크죠. 그리고 키트로다 큐렉스 역시나 이에 대한 부분으로 좀 이제 뭐 흑색종 그쪽은 아니지만 다른 쪽으로 어쨌든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 알테오젠의 제형 SC 제형이라는 그 알트비포 그걸로 통해서 지금 더 확장성이 늘어나고,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로열티, 수취할 수 있는 로열티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기대감이 형성되는 거죠. 이게 그러니까 사실 올해 5% 로열티가 지금 2%로 줄어든 게 확인되면서 급락 나와주고 상반기 동안 계속적으로 좀 눌림을 받아왔잖아요.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더 완벽하게 저점을 잡히는 그런 시그널로 흐름이 좀 나오는 거 아닐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오늘도 역시나 핵심 종목들은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봇 관련된 걸 한번 좀 실체에 있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 지금 5일선 돌파 후에 다시 한번 이걸 좀 지지 테스트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. 그래서 저는 27만 원 기준으로 해서 여기 좀 흔들 때 요 위아래까지는 좀 이 매집 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요. 결국에는 뭡니까? 30만 원 안착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에는 요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요거 소화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요 매물대가 크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 뭐 눌린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여기서 눌렸다가 다시 30만 원 가는 그림으로 해가지고 오늘 약간 이 변동성 눌릴 때 할만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무게를 두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감속기 관점에서 지금 액추에이터까지,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쪽이라든지 레인보우 옵틱스와 협업해가지고 국내에서 감속기 대표적인 기업이에요. SBB 테크라는 기업도 있잖아요. 그런데 감속기는 사실 그래요. 뭐 주가 차원에서 뭐 얘가 좀 더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뭐 눈에 갈 수 있겠지만, 그런데 저는 이제 감속기 제 관점에서는 SPG를 늘 원픽으로 좀 보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. 그래서 어찌나 지금 다시 한번 5일선 이탈되고 기준선 상단이 이어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10만 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봐야 되고, 여기서 좀 지지받고 난다라고 하면은 재차 11만 원 돌려서 이 매물대를 좀 소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좀 보여지고요. 어찌됐든 그 로봇의 핵심 부품 중 하나를 좀 이제 제작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, 그리고 뭐 사실 많이 기술적으로도 올라왔어요. 보통은 이제 이 감속기라는 부분이라든지 하모니 드라이브, 그냥 일본 기업이 대부분 좀 전 세계적으로 또 거의 뭐 점유율을 다 갖고 싹쓸이 하고 있다시피 하는데 많이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. 뭐 요 정도로 저는 일단 중심을 잡고 갑니다. 그리고 뭐 현대차라든지 뭐 레모로틱스도 보면은 지금 50만 원 잡기 위한 흐름이기 때문에 괜찮고, 그리고 나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으로 갔을 때는 이제 현대차라든지 그쪽을 좀 봐야 되겠죠. 그렇죠? 근데 이것도 지금 바닥은 다 잡혀 있어요. 현대차라든지 현대오토바라든지 바닥 잡혀놨고, 그래서 반등 나올 때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올지에 대한 거지. 어쨌든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해가지고 로봇에 대한 하반기 좀 이슈라든지 일정들이 꽤 괜찮게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옵티머스에 대한 것도 있고,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정리해 놓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지금 테마로 붙은 거는 화신정공이랑 얘네들 좀 테마 붙었는데, 저는 굳이 이런 거에 물론 수급이 단빠져서 해볼만 해요. 근데 굳이 막 시가총액 작은 쪽
어쨌든 시장 자체 레벨 레벨 자체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좀 중심을 잡고 큰 종목 위주로 실체 있는 거 위주로 지금은 더 봐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. 그래야지 혹시라도 변동성 나오고 만약에 뭐 물렸을 때 대응 차원에서는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네,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요 흐름 이어지고 있는 거. 그래서 저는 23만 원 구간에서 내려올 때는 좀 단기적 트레이딩으로도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봐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 25만 원 돌파를 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괜찮고요. 어쨌든 조정도 많이 크게 잘 받았고 뭐 AIDC 관점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클라우드 등 데이터 센터 등 해가지고는 삼성 SDS 그리고 그 결 가치에서는 SK텔레콤 그리고 LGCNS 이렇게는 이렇게 세 개는 좀 묶어서 좀 같이 보시면은 좀 더 수월할 거예요. 그래서 보시면 마침 말 나온 김에 SK텔레콤도 지금 10만 원 안착하기 위한 계속적으로 지금 물량수와 흔들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는 흔들들 말든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렇죠. 중심을 잡고 가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보여지고 삼성전기가 약간은 기준선 상단을 내려오면서 아직 완전하게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뷰로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도 약간 한 번씩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볼만 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150만 원 돌파 후에 저는 이제 200만 원까지는 그래 좀 너무 가는 것 같고 1차적으로 제 뷰로는 지금 현 추세 요 플로우라든지 추세로 봤을 때는 170만 원, 175만 원 요 가격대까지에 대한 좀 기대치는 갖고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상승에 붙기보다는 늘 눌림에 붙는 거를 권해드리니까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전기전력이 계속적으로 좀 제한된 흐름이 있어요. 근데 이게 어쨌든 실적이 잘 나왔고 수주잔고에 대한 크게 문제 없고 뭔가 좀 더 큰 대규모의 뭐 수주 이런 걸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느낌이긴 해요. 시장에서는 지금 플로우가 그래도 어쨌든 뭐 지금 요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하방은 좀 견고하게 좀 다져져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거를 물량을 좀 소화하면서 22만 5천으로 돌파를 할지 그게 좀 핵심이 될 것 같으니까 LX 일렉트릭은 그 흐름 보면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20만 원 저점 형성되는 거 체크를 하면서 봐 나가는 게 괜찮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. 산일전기 등 해가지고 전기전력이 대부분 비슷합니다. 그래서 이에 따라서 ETF도 지금 4만원 돌파 직전에서 좀 눌려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플로우는 4만원 돌파 후에 근데 이 위로는 좀 어떻게 될지는 좀 그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4만원에 대한 뷰 정도 체크를 하면서 봐 나간다라는 거 RTO 좀 말씀드렸고 뭐 기판 쪽에서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12만 원 안착하기 위한 흐름이기 때문에 요거 지금 저항 매물이 좀 강해요. 그래서 요거를 돌파해서 안착돼야지 다음 그림을 좀 그려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. 이수페타시스 역시나 지금 장기 추세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꼬꾸라지기보다는 한 10만 2천 원, 10만 원 선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으로 좀 무게를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우리가 또 다음으로 받을게. 원전 쪽 한번 좀 볼까요? 두산 에너빌리티랑 대우건설 쪽을 같이 좀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이제 장기 추세 위로 올라왔다가 좀 눌렸는데 이거는 지금 다시 이제 이평 수렴 구간에서 8만 원 다시 돌파 안착되는 그런 흐름에서 뷰를 잡고 가면 될 것 같고 대우건설도 지금 여기서 2만 원 돌파 흐름에서 다시 한번 눌렸잖아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저점을 높여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전 고점을 좀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추세로 인해서 뷰는 이제 2만 원 돌파 이번 흔들고 나서 2만 원 돌파 뷰를 갖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나 이 고점을 넘었잖아요. 그러니까 고점을 낮아가는 게 아니고 낮아가는 추세에서 이걸 드디어 좀 넘어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새로운 추세에 대한 전환을 통해서 장기 추세 위로 올라오는 것까지는 체크를 해보면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정말 많이 흔드는 게 SK 이터닉스예요. 오늘 또 지금 6만 한 2천 원까지 돌파했다가 6만 3천 원까지 돌파했다가 이렇게 뭐 마이너스 전환됐습니다. 자, 그런데 어쨌든 뭐 수급이 다 빠진 거 아니고 이 기준선 상단을 터치를 했단 말이에요. 방향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. 그렇죠? 실적도 뭐 수급도 그렇고. 그런데 어쨌든 뭐 6만 원 좀 빨리 안착되고 요 빨리 갔던 거에 대해서 좀 털기 위한 부분이 좀 더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건 너무 털기니까 오늘 또 마이너스 전환됐다고 해서 오히려 좀 더 사볼까라는 관점으로
타이밍을 보면서 오후에 좀 대응이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많이 털긴 해야 돼요. 좀 약간 좀 단타들 좀 붙은 게 있어가지고 그들을 좀 털어내야지 갈 겁니다. 그래서 방향성은 문제될 건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강세를 보이는데 크게 뭐 당장 뭐 11월 중간 선거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 등 해가지고 건들긴 하겠지만 그게 뭐 트리거가 될 정도로 시장의 중심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. 뭐 국내에서는 뭐 스테이블코인 뭐 거의 지금 뭐 안 될 분위기로 뭐 법 투자만 법 하나만 뭐 통과된다면 된다면 계속 국회 계류 중이기 때문에 당장 뭐 내년에 이제 코인은 소득 그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 오늘 요 정도로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뷰를 좀 보고 볼까요? 혹시라도 뭐 좀 더 말씀드릴 게 있는지 좀 체크를 해 보면은 이게 좀 라이브를 하고 하면 좋은데 뭐 그거는 제가 어쨌든 지금 당장은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,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어쨌든 알지노믹스 관련된 부분 4만 원. 알지노믹스 관련된 부분도 이제 mRNA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뭐 어쨌든 내러티브라든지 이렇게 좀 팔로우가 좀 형성되는 것까지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51만 원, 50만 원 완벽하게 안착하기 위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이 구간에만 좀 잘 자리 잡아서 소화해서 완벽하게 안착해 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55, 60까지는 다시 한번 좀 그림을 좀 그려가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체크가 됩니다. 네,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전고체 관련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로봇이랑 전고체랑 같이 좀 연결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것들이죠, 그렇죠? 또 많이 빠졌었네. 그냥 전반적으로 진짜 5, 6월 달에 안 빠진 종목들이 없긴 해요. 대주전자재료도 뭐 지금 가격 플로우라 같은 경우는 좀 매직 관점에서 한번 튈만하다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당장 단기적인 게 아니라 좀 저가에서 이 정도면 좀 사볼만하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낫죠. 네, 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좀 재미없을 테니까 생각 마시고요. 제주반도체도 지금 플로우는 8만원 돌파 위에 안착되는 구간까지 보고 하나마이크론도 오늘 뭐 삼성전자 닉스로 가지니까 소부장들이 좀 약하긴 해요.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실적이란 게 명확하게 좀 확인된 것들은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자, 오늘 그럼 여기서 이렇게 좀 종목 정리를 마무리하고 시장 정리 마무리하고 또 그러면은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